미 증시는 사상 최고점까지 단 2.5%만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 최고점을 또다시 갱신했죠.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 좋아진 건가요? 오늘은 이 묘한 괴리, 현실 경기는 뒤처지는데 자산시장, 특히 비트코인은 왜 앞서가는가? 그리고 이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사이클 안에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는 예측 가능한 흐름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기관 자금의 흐름을 따르는 비트코인 분석에도 달러 인덱스와 미 증시 흐름,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 발표에 따른 변동성을 함께 체크하죠. 하지만 이렇게 몇 가지 데이터를 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의 경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각 부분마다 시차가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을 설명하는 방식이죠. 경기 확장 국면 이후에 침체 국면, 그리고 다시 확장 국면.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경제 전반이 함께 움직이고 모든 부분이 동시에 호황과 불황을 경험한다고 암시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일부 부분이 먼저 움직이고 일부는 뒤늦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론은 뉴욕대 경제학 출신의 에릭 바스마지안이 만든 EPB 리서치의 4단계 경기 사이클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 고비트만의 시장 분석을 더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경기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선행 경기, 순환 경기, 종합 경기, 그리고 후행 경기로요. 이 각 영역은 서로 다른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순환 경기가 꺾이면 몇 분기 뒤 종합 경기가 하락하고 마지막으로 후행 경기가 반응하죠. 자, 그러면은 각각의 경기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선행 경기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영역으로 미래를 예측해 소비와 투자가 시작되는 초기 반응 단계죠. 예를 들면 신규 주택 판매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순환 경기입니다. 실제 생산과 고용이 이루어지는 구간으로 건설업, 제조업처럼 실물 경제의 핵심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잘 들어본 제조업 PMI나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지표들이 여기에 포함되죠. 자, 세 번째는 종합 경기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는 GDP 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수치들이죠. 경기의 공식적인 상태를 보여주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을 뒤늦게 보여주는 성격이라 여기서 침체가 확인이 됐을 땐 사실 시장은 이미 반응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후행 경기입니다. 서비스업, 고용, 신용 연체율 등 가장 마지막에 반응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PMI나 은행 대출 연체율 같은 지표들이죠. 이 단계는 침체가 실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될 때 나타납니다. 이 4단계는 시간차를 두고 순서대로 반응을 한 이후에 결국에는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은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라올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보면요. 먼저 선행지표에 포함되는 신규 주택 판매는 금리나 소비 심리에 민감해서 그 어떤 경기보다 먼저 꺾이거나 반등을 합니다. 두 번째 순환지표 중에 대표적인 제조업 PMI는 현재의 생산 고용 상황을 반영해서 경기 흐름과 거의 동시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세 번째 종합지표인 산업 생산지수는 실제 활동이 변한 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경기의 전환이 확인된 시점부터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행지표인 민간 실업률은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뒤에야 오르기 때문에 가장 늦게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2005년과 2020년 선행지표인 주택 판매는 가장 먼저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두 시점 모두 정책보다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고 다른 지표보다 선행해서 움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가는 제조업 PMI는 주택 판매보다는 조금 늦게 꺾이거나 횡보한 뒤에 하락하면서 경기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순환 지표의 성격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산업 생산 지수는 그 하락 전환 시점이 더 늦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전환을 확인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후행 지표인 민간 실업률은 2008년 침체 이후에 비고용률이 증가를 했고 2020년에는 이미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회복기에도 실업률이 낮아지는 이 회복기에도 천천히 반응하는 후행 지표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은 신규 주택이 가장 먼저, 그리고 PMI는 경기의 흐름과 함께 산업의 생산은 나중에, 실업률은 가장 마지막에 움직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산시장, 특히 이 미국 증시와 우리의 관심인 비트코인은 4단계의 경기 사이클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S&P 500 같은 대형주 중심의 지수는 후행에 가까운 자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합지수는 고용과 소비와 같은 후행 지표와 연동되기 때문이죠. 즉 경기가 실질적으로 나빠지기 전까지는 겉보기에는 멀쩡한 상태를 유지하는 지수란 겁니다. 오케이? 미 증시 후행 경기.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 선행, 순환, 종합, 후행 지표는 실질적으로 어떤지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 선행 지표인 주택 판매는 코로나 이후에 상승했다가 하락하면서 그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시도했지만 지금 보시는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역배열입니다. 또한 아직 주요 저항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선행 경기의 대표인 주택 판매는 지금 상황에서는 위아래 모든 방향이 다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움직이는 순환 경기인 제조업 PMI는 선행 지표보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여전히 이동평균선은 역배열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52평 아래에 있는 이런 저항을 못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마지막 4월은 안 좋게 3월보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 긍정적이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종합경기 산업생산지수 월봉 차트는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입니다. 앞선 두 지표는 역배열이지만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인 상태. 그러나 주요 매물대를 못 넘기고 있고 이런 쓰리탑 형태는 패턴적으로는 상승의 힘이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 진입한다면은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는 세 번째 종합경기 산업생산지수는 앞선 두 경기 지표보다는 지금 훨씬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가장 마지막 후행 경기 지표인 비고용률표, 지금 이동평균선은 역배열이지만 이 52평을 뚫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좋은 건가요? 아니죠. 이 비고용률은 수치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용하지 않는 사람이 높다는, 실업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전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때가 실업률이 가장 낮았다는 거죠. 절정기를 찍은 이후에 실업률이 지금 조금씩 다시 높아지려는 상황,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팍 내려갈 것 같은 기미는 안 보입니다. 자, 이런 지표들과 비교해 봤을 때 S&P 500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코로나 때도 V자 반등, 이때도 V자 반등. 하지만 이건 대형주, 기술주 중심의 후행 지표일 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이 러셀 2000은 실물 경제에 민감한 소형주 지수입니다. 자, 21년 코로나 이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박스권 횡보, 24년도에 한 번 더 고점을 찍고, 하지만 이게 분배가 되면서 아래에서 지금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즉 지금 주식시장은 전반적인 강세가 아니라 약간은 대형 기술주와 양극화된 착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행지표 이 미 증시는 일단은 25년도 하반기까지는 좋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실제 경기가 반영이 나타나면은 실제 주식 가치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26년도가 어떠냐고 물으신다면은 S&P 26년도 글쎄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우리의 비트코인은 이 4개의 사이클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비트코인은 경기 사이클에 직접 대응하는 전통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순환 경기와 종합 경기 이 사이에서 반응하는 약간의 하이브리드 자산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회복과 유동성 공급에 누구보다 빠르게
반응을 했고 22년도 S&P 500보다도 먼저 꺾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동성에 반응하고 그 기대감으로 오르며 현실이 확인되면은 가장 먼저 하락하는 자산,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순환 사이클의 대표 지표인 제조업 PMI는 현재 경기 상태를 반영한다고 그랬죠. 즉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PMI는 그 뒤를 따라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조업 PMI는 아직도 50 아래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물 경기 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과거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결국 비트코인의 지금 반등도 기대감이지 그 실체가 따라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이 세 번째 사이클의 종합경기 대표인 산업생산지수와 비교해 보면은 팬데믹 이후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먼저 폭등을 했고 21년 말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이 산업생산지수, 세 번째로 움직이는 산업생산지수는 한참 후에야 이렇게 하락에 들어갔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산업생산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특히 비트코인은 그 이전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경기 전환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 먼저 꺾이고 이 산업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런 포인트는 다가올 정말 실질적인 경기 침체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트코인 올해까지는 반감기 사이클, 그리고 본격적인 기관들의 대거 참여 확대, 거기에 지금 늘어만 나고 있는 현물 ETF, 그리고 긴축의 종료 후 금리 인하 등으로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에 지금 주택 판매, 이런 선행 지표나 순환 지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26년도에는 지금의 그 기대감이 분명 거품처럼 꺼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흐름은 비트코인 반감기, 역사적인 그 반감기의 사이클과도 지금 일정 부분 맞물려 있죠. 여러분, 비트코인 그렇기에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이 6개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표는 늦게 움직이고 자산은 먼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은 이 6개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것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는 순간 기회는 조용히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 비트코인 투자 전략 링크 클릭하시고 신청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시장을 앞서갈 핵심 시그널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